저희는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 지도죠. 왜냐하면 현재 이동을 해야 되고 현재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데 이 구글 지도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 지도 중에 꼭 써야 될 기능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글 지도 어플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선은 꼭 써야 될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리뷰와 영업시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구글 지도 보면은 거의 길 찾기보다는 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떠난 해외 지역이라도 내 주변에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 보시면 여기 있는 제가 이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 이 표시가 현재 위치 표시예요. 얘를 꼭 누르면 지금 파란 점이 있는 곳이 저희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변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위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음식점, 커피, 식료품. 한번 음식점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 음식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꼭 눌러보시면 자, 위쪽에 기본적인 개요들이 나와요. 뭐 주소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이쪽에 보시면 영업 종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문을 닫아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눌러보시면 얘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쉬고 먼저 문을 닫는지 정보를 먼저 파악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문을 닫고 오후에 문을 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리뷰가 있어요. 리뷰가 이걸 이용했던 분들이나 가보셨던 분들이 여기 좋은지 안 좋은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올려놓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라서 이 리뷰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리뷰와 정보를 보는 거였습니다. 자, 꼭 써야 될 기능 두 번째는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내가 중요한 걸 찾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밍을 해보고 싶은데 이 치앙마이 와서 여기 클라이밍 하는 곳이 어디 있지? 요가 하는 곳이 어디 있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구글은 좋은 게요, 구글 지도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영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한글로 입력해도 웬만한 걸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클라이밍 이라고 검색을 하고 딱 하시면 자, 여기 주변에 클라이밍을 하는 곳이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리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확대해 보시면 저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위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가를 한번 해볼까요? 요가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영어도 검색이 되지만 한글로 검색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치앙마이 공항을 한번 해볼까요? 치앙 국제공항. 그러면 어디 있고 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꼭 써야 될 기능 중에 하나는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은 경로를 탐색해서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택시로 갈지, 자동차를 걸지, 걸어갈지, 아니면 다른 그랩이나 우버를 이용하여 갈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검색하는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디를 갈지 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클라이밍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데를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파워뱅크 클라이밍 클럽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자, 여기를 가보겠다라고 하면요, 우선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이시죠? 경로를 눌러주셔야 돼요. 경로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제가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방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자동차로 간 1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8분. 이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기차로 가나 버스로 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걸어서 가면 1시간 2분.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랩이나 우버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10분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가겠다라고 하면 자동차로 10분 거리잖아요. 운전을 하겠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여기 있는 시작을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운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나는 귀찮아, 나는 걸어가고 싶어, 그러면 걷기를 누르시면요,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모드가 실행이 돼요. 시작 보이시나요?
시작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방향입니다. 네, 얘는 도보용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버나 그랩들을 잡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표시가 바로 우버나 그랩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딱 눌러보면 보이시나요? 지금 동남아 여기 있는 치앙마이는 그랩만 가능해요. 그랩만. 우버처럼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는 나라들은 밑에 다른 표시가 뜹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선 바로 가지 않고요. 여기 있는 앱 열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그랩으로 바로 연동이 돼서 얘가 구글 지도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저희는 그랩을 잡으면 그랩이 저희 위치에 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다른 그랩이나 이런 걸 잡기 편한 거고요. 이 그랩이랑 연동을 할 때 한글로 검색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구글 지도와 그랩을 같이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궁합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잡으면요, 차로 갈지 걸어갈지 그랩으로 갈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능은요, 자주 가는 장소를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내가 묵고 있는 숙소들을 저장해 놓으면 그랩을 부를 때나 이동할 때 편하겠죠. 그럴 때 장소 저장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을 한번 해볼까요? 호텔을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말고 다른 호텔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호텔을 묵고 있다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 저장 버튼 보이시죠? 이 저장을 딱 누르면 내가 저장하는 목록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목록 이름에다가 주로 가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를 딱 누르고요. 네, 금방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곳이 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다른 데 갔다가 숙소를 누를 때 여기에 있는 주로 가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는 방법은요, 구글 지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왼쪽 위에 보면은 줄 3개가 있어요. 줄 3개를 한번 또 눌러보시면 여기에 내 장소가 있습니다. 내 장소 보이시죠? 내 장소를 꼭 누르면 내가 저장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나벨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됨, 두 번째 칸 저장됨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되는 곳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치앙마이를 몇 곳에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방금 저희가 했던 주로 가는 곳, 요거를 하나를 딱 눌러보면 제가 저장한 공간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호텔을 누르고 이제 경로를 딱 누르시면 예를 들어 그랩을 부르거나 다른 교통수단 이용할 때 바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들을 이용하시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하다가 여기는 다음에 꼭 와봐야지, 이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 그럴 때마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것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오프라인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유심이나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신 분들은 지도를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에 아직 유심을 꽂지 못했거나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안 되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저장해 놓고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왼쪽에 줄 3개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줄 3개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쪽에 와이파이 전용이 있고요, 오프라인 지도가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지도, 와이파이 전용은 말 그대로 와이파이가 켜져 있을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지도를 딱 눌러보시면 나만의 지도 선택이 있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모든 지도를 받아버리면 이 지도의 저장 용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저희는 굳이 만약에 치앙마이에 왔으면 굳이 태국에 대한 전체 지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앙마이 주변에 나는 이 정도 지도 아니야, 나는 태국이나 전반적인 지도를 좀 갖고 싶어, 너무 많이 하진 않고요, 이렇게 치앙마이와 주변에 있는 외곽 지역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다운로드 할 경우 155메가의 공간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왜냐면 한 나라의 지도를 받으면 너무 큰데 특정한 지역을 받으면 이렇게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딱 하시고 보이시죠? 다운로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지도에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 기능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능은 이 오프라인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보너스 기능입니다. 구글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증강현실 기능을 업데이트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보로 뭔가 이동했을 때 주변을 보면서 이동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에 제가 주변의 식당들을 쭉 이렇게 보고요, 주변에 가보고 싶은 식당을 정했다 라고 하면, 제가 앞에 있는 식당 해볼게요. 영업 종료가 됐는데, 자, 그걸 경로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저희는 도보를 할 겁니다.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2분 거리. 자,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 저희가 앞에 걸으면서 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라이브 뷰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도착 시 스택 사통이 영업이 종료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방향을 가면 요렇게 화면이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네, 지금 거리가 153m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하면, 네, 혹시 거꾸로 가다 보면 어떤 표시가 있냐면, 다음 단계. 네, 좋습니다. 지금 정반대 방향을 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가볼까요? 일단 움직이지 말래요. 화면만 비추고 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안 나오는데, 아까는 뒤로 가라라고 하는 표시가 떴는데 지금은 안 뜨네요. 지금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하긴 하는데, 자, 지금 다음 방향을 가라는 얘기는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처음 가는 길이 생소하시면 서서 이용하라네요. 처음 가는 기능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증강현실 기능을 켜놓고 가면 가끔씩 띄워보면 이 길이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기능 중에 하나였고요. 자, 또 다른 보너스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너스 기능 두 번째는요, 제가 예를 들어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데 호텔만 너무 예쁘고 주변 풍경이 이상하면 정말 좀 난감하겠죠. 그럴 때 미리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스트릿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기능을 켜시면요, 바로 스트리트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도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얘를 켜시면 이렇게 어떤 거리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를 제가 꼭 이렇게 손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눌러보면, 네, 보신 것처럼 왼쪽 아래에 이런 사진들이 표시가 되고,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다음 지도 노드뷰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주변에 어떻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지금 요게 이제 제가 미리 보고 있는 화면인데, 요 화면이에요. 네, 보시면 간판이 달라졌죠? 네, 찍힌 시점과 이게 리뉴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상황들,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렇게 주변에,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외곽에 떨어져 있는 숙소라서 주변에 이런 풍경을 알고 왔어요. 별로 이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미리 알고 오지 않으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소한 곳을 갔을 때 미리 이렇게 길거리가 어떤 풍경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글 지도를 그냥 쓰실 때 조금 더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관람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시면 훨씬 더 구글하고 좀 친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올렸던 리뷰 같은 거를 나도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줄 3개를 딱 누르고요, 거기 보면은 참여라고 있는 부분 보이죠? 참여를 누르시면 내가 지금 갔던 곳에 이렇게 별표시를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별표시를 주면서 이곳 밥맛이 어떻는지, 비용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참여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산자가 돼서 조금 더 뿌듯한 어떤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꼭 써야 될 기능들을 제가 쓰는 방식대로 한번 쭉 나열해 봤는데요. 이 기능 중에서도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 이런 것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는 해외여행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알차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